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나의 확실한 경쟁력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것도 원래는 제일 먼저 나왔었어야 돼. 그나마 평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예림이고요. 현재 패션 MD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에 인턴 경험이 한 1년 정도 있고요. 스포츠 브랜드에서 바잉 MD로 근무 후에 재취업을 하게 돼서 오늘 영상에 출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퇴사 사유를 좀 포함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페이스 기획 MD에 지원하는 이예림입니다. 네. 제가 퇴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는 궁극적으로 스포츠 업계에서 상품에 더 관여할 수 있는 기획 MD로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획 MD로서 상품과 고객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경험을 하였고 바잉 MD로서 실무진들과 협업하면서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기획 MD 인턴을 하면서 10명의 소비자를 인터뷰하고 12,000건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신사 판매율 4위 제품 출시에 기여를 하였고 스케쳐스에서는 물류 상황 변동에 따른 오류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업무 공유로 소요 시간의 50%를 단축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러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팀 사수분들을 잘 서포트하고 신입사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부터 퇴사 사유를 물어봤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인턴도 여러 번 하셨고 또 짧게 다른 경력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린 거였거든요. 긴장을 하긴 하셨는데 그렇게 막 당황하진 않으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사실 눈물이 턱끝까지 타올랐어요. 네. 근데 그걸 잘 참으셨구나. 네. 내세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침착하게 그래 올 게 왔구나. 오케이 뭐 그냥 이거 얘기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강단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다음 이전 기업에서는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관련 역량도 쌓고 또 책임감 있게 업무를 좀 하면서 나름 이전 조직에서 근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최소한의 어떤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런 소양들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왜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취업 준비를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노스페이스에 지원을 했을 때는 다니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노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입사 지원을 받을 때 급하게 좀 더 면접 제의를 주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제 업무를 함으로써 좀 차질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다음 날에 연차를 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속해 있던 조직에도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차근히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재직 중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왜 퇴사해서 지원을 했느냐. 이게 사실은 아까 이제 퇴사 사유와 지원 동기와도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앞부분에 좀 질문을 하긴 했던 거였거든요. 답변 되게 잘하셨어요. 그 다니면서 이제 지원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 업계가 좀 빠르게 채용을 좀 진행하는 특징도 좀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속해 있는 기업에 좀 업무적인 측면에서 좀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 약간 이제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이전 조직에 대한 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예의를 좀 갖췄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은 답변을 굉장히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역시나 좀 이제 준비를 잘하셨구나. 그 인턴 3번 하시고 이렇게 뭐 관련된 또 업무 등을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조직에서 더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직 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던가요? 우선 제가 이것을 같이 근무하던 음, 사수분들께도 여쭤봤었는데 음, 상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의 이제 언어로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적극성이 필요하다. 신입사원으로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근무했던 상사분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저의 강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적극성이라고 피드백을 해주셨었는데요. 뭐 어떤 택 사고가 나거나 혹은 지방으로 행사를 가야 되거나 이런 바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먼저 이제 물어보시기 전에 자처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고 신입이기 때문에 이제 역량은 좀 검증이 됐으니까 또 중고 신입이 생신입에 비해서 장단점이 좀 있잖아요. 네. 생신입은 직무 역량이 좀 떨어지지만 도화지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우리 기업의 어떤 시스템을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흡입력이 있거든요. 근데 중고 신입은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만의 어떤 또 업무하는 좀 고집등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만의 어떤 업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중고 신입한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챌린지를 많이 해서 우리 지원자는 아무래도 이제 근무 경력이 있으니까 좀 더 본인이 뭐 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상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답변 잘하신 거고요. 그래서 적극성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좀 느꼈다 해서 요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원자는 지금 보니까 뭐 인턴도 굉장히 여러 번 했고 조직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대가 되는데 우리 지원자가 이러한 직무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조직 관련 경험이 없는 그런 지원자에 비해서 이것만큼은 나의 확실한 경쟁력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무진들과 협업하면서 어떤 갈등을 해결했던 의사소통 역량이 확실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올세인츠에서 근무를 할 때도 매장 점장님들이 이제 인기 제품의 재고가 부족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었는데 나름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나의 경쟁력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본인이 이제 소통 갈등 해결 키워드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직무 역량이나 경쟁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강점이 뭐예요? 갈등 해결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본 이 뉘앙스는 그래도 이 경력이 있으시니까 좀 더 뭐 직무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좀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통이나 뭐 이런 갈등 해결 뭐 이런 부분들은 조직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조금 평범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지원자는 자소서에는 이제 데이터 기반 분석력, 앞부분에 자기소개할 때도 이제 이 부분을 간단하게 강조하셨는데 이 데이터 기반 분석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데이터 기반의 분석력은 기획 MD로서 뭐 날씨나 사회 현상이나 고객의 선호도 같은 것은 일단 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서 트렌드를 읽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엄브로에서도 신제품 출시 과정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고객 10명을 자발적으로 인터뷰하고 백팩 관련 키워드를 패션 커뮤니티 3곳에서 분석한 이후에 무신사 판매율 4위 제품 출시에 기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로고 플레이가 조금 과하고 주로 사용하던 소재인 폴리에스터가 좀 스포티한 느낌이어서 다양한 룩에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조금 더 이런 직무적인 측면에 뭐 영향이 없을까요? 뭐 데이터 기반 분석력 자소서에 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자, 요거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밀고 있는 역량이라고 제가 보여져요. 네. 근데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경쟁자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본인이 우위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 통계 툴에 대한 확실한 이런 기술이 있다라든지 본인만의 이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했고 이때 어떻게 했고 이때 어떻게 하고 자꾸 그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막 요약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걸 정제해가지고 그 업계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선 수집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버린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고려했을 때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 외에 향후에 우리 조직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런 나만의 어떤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서 데이터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 약간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본인만의 이 데이터 기반 분석력에 대한 어떤 업무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좀 본인도 불안했는지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노하우를 좀 요약하려고 했어요. 네. 말씀해주셨던 그 데이터 분석력이라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이제 백팩을 검색을 했을 때 프라이탁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다라고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1000개의 게시글 중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이 되었던 뭐 200개가 프라이탁이었고 그 댓글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했을 때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린다. 뭐 혹은 뭐 캐주얼하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도출해서 또 그거를 숫자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분석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원래는 제일 먼저 나왔었어야 돼, 그나마. 근데 그것도 제가 들었을 때는 아, 이 지원자가 지금 본인이 그래도 눈치는 있구나.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야, 나름 그래도 아,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거 뭐 요약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들어와서 또 타이밍은 또 적절했어요. 근데 아, 그래도 내가 원했던 수준은 좀 아니구나.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리 내가 고생해서 얻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필요 없다면 저는 과감하게 내 자식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업무적 용기가 있다. 약간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좀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 혹시 회계라든지 원가라든지 뭐 관리 회계라든지 재무적인 측면 관련해서 공부한 게 있어요? 제가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영문까지만 경영 복전을 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복전만 걸어놓고 인턴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수업은 들었지만 알고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이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 경쟁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가에 대한 개념부터 포함해서 회계나 재무적인 측면을 이해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그 데이터 기반 분석력이 그냥 막 정성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좀 더 평가자가 들었을 때 아, 이 친구 이래 봤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본인은 지금 너무 의욕은 막 넘치고 이쪽 분야 열정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은 학생 같아.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이 면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파괴력이 있진 않네.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나요. 머금고 이제 뛰쳐나갔죠? 근데 이제 절대평가로 봤을 때는 합격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근데 상대평가 기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